200만입니다. 1월 28일 장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주변 분들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생기시다 보니까 이게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올라가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그냥 통상적인 일방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 좋게 나왔으니까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일 실적이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각종 언론사에서 뉴스들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졌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꼭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려야겠다. 물론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통상적으로 흐름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제 내일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마감 이후에 주가가 16만원에 안착을 진행을 해주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4만원에 안착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은 주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알아봐야 되는 거는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정말 크게 나왔어요. 심지어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나 날아가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정말 이 무거운 종목을 5%나 들어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의 실적 발표 당일날 어떠한 주가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냐 나쁘게 나올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반도체 가격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 큰 이상이 없다 보니까 이 기대감의 주가 상승은 계속해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뭔가요?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을 경우 그걸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반대로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올 경우는 이제 우리는 쇼크라고 하죠. 어닝 쇼크라고 하는데 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닝 서프라이즈든 어닝 쇼크든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어찌됐든 좋게 나왔을 경우에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을 경우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됐냐면요. 대표적으로 우리 APR이라는 화장품 무거운 종목이에요. 잡주 아닙니다. 그런데 이 APR이라는 종목 또한 어땠나요? 당장 25년도 11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호실적 전망에 들썩한 APR 높은 메디큐브 의존도에 내년은 걱정 뭐 이러면서 뉴스가 나왔는데 어찌됐든 호실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뉴스 기사로만으로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떠한 모습인가요? 헤드라인 어떤가요? 27만원 넘던 주가가 일주일 만에 개미들 비명 터졌다. 호실적 APR 무슨 일 있나 하면서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제서야 PER 25배 달해 주가 수준 부담 이러면서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하락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제서야 나오고 있죠. APR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코스피 종목이고 상당히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실적 발표 전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앞둔 LS 일렉트릭 3% 상승했다. MSCI 지수 편입 기대감도 하면서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3% 올라가는 거면은 정말 요즘 같은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24년도 7월 기사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주가 상승은 정말 큰 상승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3%라고 하면은. 자, 그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뉴스가 나오나요? LS 일렉트릭 호실적에도 쏟아진 매물 15%대 급락이라면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이유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이 무거운 코스피 대형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실적 발표 전에는 기대감에 상승이 나왔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는 뉴스 기사로만으로도
찾아보시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음날 하락을 하던가 아니면 당일에 하락을 보여주는 이러한 이유, 대체 우리가 왜 이럴 수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적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적 좋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은 모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나도 좋게 나올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종목으로 지금 현재 주가를 계속해서 들어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대감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나오고 있는 게 뭔가요? 결국에는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각종 언론사에서 뉴스를 계속 뿌려요. 실적 좋을 것이다. 앞으로 미래 창창하다. 전망 좋다. 하면서 계속 뉴스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미들 입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뉴스를 한번 봤을 때는 그래 삼성전자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네.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이 기업의 뉴스뿐만 아니라 실적도 좋을 거래 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뭔가요? 이제 그때부터 해서는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그 이상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미 비싸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이거 충분히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미 고점이구나 생각하고 매도할 수 있는 매도 물량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다음 분기라던가 아니면은 올 한 해 26년도 한 해의 전망을 보게 되더라도 이 기업이 현재 주가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올해 전망치가 반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렇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 정말 똑똑합니다. 이미 반영 다 시키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보다 주가가 지금 현재 약하게 되면 혹은 기대보다 주가가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락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인들, 각종 세력들의 차익 실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주가를 올리는 것도 아닌데 개미들이 사주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와요.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뭔가요? 가만히 있더라도 주가가 올라가고 돈을 벌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오늘 너무나도 잘 올라가서 행복하고 기쁘지만은 내일 실적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25년도, 24년도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때 시장에는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고점을 현재 시장은 돌파를 보여준 상황이 대부분일 거예요. 특히나 대형주 입장에선 더욱더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1년도 당시에 고점을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당시만 하더라도 고점 9만 원을 앞두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0만 전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대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10만 전자 가자라는 이야기가 21년도 당시에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락이 나오고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 어떤가요? 삼성전자 10만 전자는 훌쩍 뛰어넘고요. 16만 원을 안착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이 나온다 한들 결국에는 시장을 못 이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시장은 어찌됐든 너무나도 괜찮은 시장이고 투자하기 매력적인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 하나만 보고 그 종목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내일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가 떨어지게 되면은 하락이 내려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의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거 전쟁 터진 거 아니야 라는 수준으로 하락을 할 겁니다. 시장 자체가 크게 폭락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왜? 지금 현재 지수 누가 올렸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락을 한다. 오늘 하이닉스가 5% 올렸다지만은 내일 만약 3%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동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대체 무슨 일이냐 할 수밖에 없다란 말이죠. 그러면서 내일 언론 기사부터 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멘탈이 나가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 미리 멘탈 잡고 내일 시장에 임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아래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한 바로는 지금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다 떠나서 우리가 시장에 크게 동요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미 코스피는 5,000포인트의 안착을 진행을 했고요. 게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가주면서 1,100포인트에 안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지금은 어찌됐건 돈이 들어오는 시장이라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확실.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아래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핀테크 관련주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크게 하락이 나오는 시장이었어요. 뭐 다르게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가는 테마들 이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뭔가요? 왜 한 테마에서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는지를 우리는 봐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크게 폭락이 나오면서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드디어 이제서야 빛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대장주 테마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기대 자금이 들어온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내려왔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또 멘탈이 나가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왜 하락이 나왔는지, 뉴스는 결국에는 차트가 다 떨어지고 나옵니다. 차트가 다 떨어지고 그제서야 뉴스 나오기 바빠요. 그런데 제 영상 어제 보신 분들 아시죠? 왜 하락이 나왔는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시죠? 뭐 때문에 하락이 나왔나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디지털 자산 TF가 오늘 회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떨어졌다?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차트가 다 떨어지고 이러한 뉴스가 나옵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게 합의안이 도출이 실패됐다고 해서 나중에 합의하면 이만큼 올라갈 것이냐, 이걸 또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거예요. 무분별한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바로 지금 시장이에요. 정말 쉽게 들어올린 만큼 크게 떨궈버립니다. 개미들을 확실하게 털어버린다라는 소리죠.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차트 한번 보실게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5월, 6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대장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해서 쭉 하락이 내려왔고,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코스닥 3,000포인트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금요일장에 나오면서 월, 화, 수 해가지고 3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금요일장에 상한가 한번 가지고 나서 3거래일 연속 음봉으로 밀어버리고 있다라는 소리죠. 자, 그런데 우리가 봐봐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지금 현재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안 한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합의안만 만들어지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개미들은 다 올라타버리고 오늘 같은 하락에 다 털려버립니다. 마이너스 5%, 6%, 7%가 커지면 커질수록 눈이 뒤집어진다라는 소리죠. 앞서 상한가 나온 거는 보이질 않아요. 왜? 내가 탄 곳이 결국에는 시작점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시작점에서 바로 올라가줘야지 직성이 풀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5%가 빠져? 그러면은 내가 탄 곳이 결국에는 최고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불러올 정도로 무분별한 손절이 나가는 시장이 바로 지금 시장이에요. 심지어 카카오페이 마이너스 5% 찍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요? 카카오페이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급등하는 종목들, 어떠한 종목들 올라가나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카카오페이 빠르게 마이너스 5% 손절 쳐버리고 급등하는 종목으로 올라타서 플러스 5% 멘징해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손절이 아무렇지 않게 나가는 시장이 바로 지금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의 추세가 꺾였나요? 꺾이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5일선 아래까지도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개미들을 다 털어냈고요. 그리고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아주면서 현재 카카오페이가 달고 있는 단기가열 지정 예고까지 내일 1차 VI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단일가 예고 들어가면 뭐 어떻습니까? 심지어 투자 경고가 달린다 하더라도 무시해버리고 계속해서 상한가만 가는 시장이 바로 지금 시장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나 겁을 먹으실 필요 없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드디어 돌파를 보여주었고, 돌파하는 날 뭐 10% 20%가 아니라 오히려 상한가로 장대 양봉 만들어준 종목이에요. 심지어 3거래일 음봉 조정을 받는데 상한가 대비해서 지금 크게 떨어진 모습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한가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야 지금 현재 어떠한 생각이실까요? 이 구간에서는 이제 죽을 맛인 거죠. 심지어 오늘 상한가 종가까지도 깨어버리는 모습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실망 매물은 더욱더 많이 출현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헥토파이낸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대장주예요. 지금 현재 이번에 올라오면서 엄청난 상승 여력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 다음 날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마무시한 개미들이 올라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개미들이 올라타니까 어때요? 주가의 상승 여력은 둔화가 되죠.
올라간다 한들 윗꼬리가 남고요. 거기다가 떨어지게 되면 또 누군가는 받아먹습니다. 심지어 오늘 같은 날 정확히 초록색 5일 이동 평균선 맞자마자 아래 꼬리 달고 치고 올라가 주었죠.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래에서 다 던져버리고 있을 때 세력들은 이유 있는 곳에서 개미들의 물량을 다 주워 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 주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불안하신 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멘탈 잡기 영상 올려드리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과열장 분위기에 접어든, 그러니까 상승장에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0%, 20% 아무렇지도 않게 빼버리고 다음날 상한가, 다다음날 이연상, 우리들 다 털어버리고 올라가는 시장이 바로 지금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아직 실망하기 이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지주사 관련주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솔브레인 홀딩스 엄청났죠.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하림지주 같은 경우에도 어느새 13,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조용히 그리고 거래량을 많이 터뜨리면서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주사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장이 혹시라도 떨어지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 정말 강력한 테마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미리미리 관심 종목 해놓으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장 장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면서 정말 급등락이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종목 LNC바이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KG에코솔루션, 세 번째 LNF, 마지막으로는 LS 머티리얼즈까지 해가지고 4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직 하단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먼저 첫 번째 LNC바이오입니다. 내일 만약에 바이오 장세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6거래일 연속 양봉만 보여주면서 날아가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혀 추세가 꺾일 기미가 안 보여요. 물론 내일 음봉이 내려올 수도 있겠다마는 우리는 바이오 장세가 이루어지면 그때 보는 것이지 관심 종목 해놓고, 그렇지만 바이오 장세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LNC바이오 여러분들은 쳐다보실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장세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바이오 종목들만 올라가요. 너도 나도 그냥 약만 맞는다고 하면 그냥 다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이 바로 바이오 강세장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게 되면은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6거래일 연속 양봉을 보여주면서 날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흐름이 꺾일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따라서 우리 관심 종목 해놓고 내일 바이오 장세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LNC바이오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한번 검색해서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왜냐? 일단은 최고가까지 멀지 않았어요. 88,000원 남아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8만원 돌파를 보여주고 더욱더 강력하게 올라가줄지 아니면은 8만원 터치만 하고 그대로 내려올지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2018년도에 상장을 진행을 한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차트가 더러운 편은 아니에요. 심지어 무상증략까지도 한번 진행을 하면서 갭까지도 떠 있어요. 일봉 차트를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 구간이 갭이죠. 이만큼의 갭이 떠 있다 보니까 이 갭은 결국에는 다 메꿀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아래에서부터 올라가 주면서 이미 갭 메꾸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차트에 갭이 떠 있다. 이 갭은 언제든지 무조건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내려와서 무조건 갭은 메꾼다라는 소리죠. 그 점을 참고하시게 되면 LNC바이오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 해놓으시면 좋겠고, 갭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잠깐 지수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5000P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로 갭이 이렇게 떠 있어요. 이 갭은 뭐다? 언제든지 메꾸러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다음 달에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이 갭은 무조건 메꾼다. 반대로 여기도 갭이 떠 있죠. 이러한 갭들은 다 메꾸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튼튼하게 메꾸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양봉 보여주면서 날아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갭들 다 메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차트는 볼 때마다 놀라워요.
정말 어마무시한 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살짝 흔들리는 왔다 갔다의 수급이 보여지면서 결국에는 오후에 지금 현재 다 끌어올리면서 날아가 주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갭을 크게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1100포인트 위로 안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갭이 나중에 다 매꾸로 내려올 때 얼마나 큰 급등락을 보여줄지 우리는 미리 마음의 준비는 꼭 해두셔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 난 이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금에다가 투자하세요. 지금 이것보다 안전한 자산이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게 되면은 LNC바이오 이런 것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꼭 해두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내일 바이오 강세장이 이루어질지, 바이오 강세장이 아니다 그러면은 지켜보실 필요 없고,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Y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지금 현재 YC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19,450원 또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날아가주는 무려 오늘 11%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하신 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마는 정말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어제 5일선 부근에 붙어 있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수급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목요일 기준으로 전고체 배터리 대장으로 올라갔었던 종목인 만큼 한번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니까요.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KG 에코솔루션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차트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장으로서는 수급이 한번 붙게 되면, 특히나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앞서 이 저항이 됐었던 저항대들을 다 돌파하고 오늘 안착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하락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저항대 구간들은 다 뭡니까? 지지 구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구간 충분히 한번 노리고 매수해 볼 수가 있겠죠. 타점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은 과거 역사가 어마무시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단타로만 이 종목을 한번 보시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일은 없으셨으면 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저항대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6,200원에서 150원, 그러니까 6,100원에서 200원 구간이 정말 두꺼운 매물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돌파를 보여준 뒤로 6,400원까지 안착을 해주었다라는 거. 내일 장 초반에 6,200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잘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한번 진입해 보실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오늘의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세 번째 종목 LNF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뜨겁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로봇 배터리로 엮여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LNF 같은 경우에 136,300원 오늘 지금 현재 종가 마감 진행을 했고, 밑으로 한번 골짜기를 파면서 내려가나 싶었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말아 올려 주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해서 지켜보셔야 된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려올 때 계단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내려왔는데 이 계단식으로 내려왔을 당시에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언덕을 돌파해 줄 때마다 우리는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는 와중에 첫 번째 저항대인 13만원에서 14만원 구간대 어떻게 안착을 진행해주면서 상승을 보여주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바로 날아가준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15만원 돌파 매매까지도 우리는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 점을 보시게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LNF 이거 무조건 관심 종목 해놓으시고 눌림이든 돌파든 도전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보시게 되면 LS 머티리얼즈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모두가 지금 현재 수렴한 구간에서 이제서야 발산 초반 구간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모이는 이러한 수렴 구간이 걸치게 되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들이 발산을 하는 발산 단계에 접어들게 되어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발산 초입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들고 와 본 것이고, 앞서 저항이 됐었던 이러한 자리들 하나 둘씩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요? 이제는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해주게 되어 있다. 심지어 여기에서 삼각 수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방으로 돌파를 보여준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16,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5%만 올라가게 되면은 16,000원 단기 고점 갱신이에요. 그 점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신규 상장 이래에
한 번도 재밌었던 적이 없었던 종목이었던 만큼 다시 한 번 더 2만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신규 상장 종목들도 한두 종목씩 장중 내내 튀어 오르면서 보이긴 하는데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나름 건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준비해본 종목이고요. 그 점을 참고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 일단은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우선입니다.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하락이 나오냐 상승이 나오냐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상승장이다, 오히려 과열장에도 접어들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지금 이제 이루어졌다,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합의안이 언제 도출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안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도저히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찰주라도 미리 보내놓으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관심 종목들 중요한 저항대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할 때는 우리는 돌파 매매를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 돌파 매매는 무섭다, 눌림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이 내려옴과 동시에 어디까지 눌릴지는 미리 제 영상을 보시고 체크를 해두시는 게 내일 시장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현재 각종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주가 급등락이 어마무시한 상황입니다. 그 점을 보시게 되고 여러분들은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9일 새벽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미국 금리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정말 바쁜 시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는 종목에 한 번에 올라타면서 급등주에 여러분들이 꼼짝없이 물리는 꼭대기 매매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같은 이러한 바이오 강세장 혹은 너도 나도 피레침만 쏘는 시장, 금방 급등하고 죽어버리는 그러한 시장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돈을 가장 많이 잃습니다. 우리 업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내일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충분히 한번 타점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미리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아래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미리 우리가 다음날 여기까지 떨어지면 충분히 매수해볼 수 있는 구간이구나,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저항이구나, 그 정도는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지와 저항뿐만 아니라 중심봉 매매법까지 다 매매 기법으로 이전에 영상 업로드를 도와드렸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 분들께 공유 많이 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업사이클 구독자분들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0만이었습니다.